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금 좀 주목해볼 황금 바닥주, 그것도 한국에 있는 황금 바닥주, 그리고 이제는 좀 글로벌하게 미국 시장에 있는 황금 바닥주들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보시고, 그리고 어제 제가 야간 반상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좀 연상선으로 좀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늦었다면 이 종목에 대안들이 있을 거예요. 이 영상 보시면 그 대안들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다 공개해 드리는 거니까요. 잘 보시고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영상 보시는 분들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요, 요거예요. 한국하고 미국. 바로 지금 주목해야 되는 먼저 조금 늦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늦지 않은 종목들을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잠깐 한번 보시죠.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야간 반상에 시간을 조금 당겼습니다. 1시간 당겨갖고 9시부터 진행을 하니까요. 조금 1시간 일찍 시작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 공지해드린 대로 사연들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연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또 상품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또 보내주실 때 연락처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로 얘기할 거는, 어제 제가 여기 보시게 되면, 자, 한번 보시죠. 어제 야간 반상회에서 저희가 했던 것들,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목해 봐야 되는 것들로 해서 월트 디즈니, 보잉, 아메리카, 델타, 그죠? 항공사들하고 보잉,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다른 것들을 좀 같이 믹스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번 잘 보십시오. 우선 얘들 흐름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공주 한번 보시게 되면, 어제 항공주 미국 시장에서 급등했던 이유, 또 오늘 우리 시장이 급등했던 이유는 파이자의, 그죠? 코로나 백신 이슈였습니다. 94명을 대상으로 해서 90% 이상 호전된, 그죠? 결과를 얻어냈다. 그래서 이번 11월 셋째 주에 FDA에 사전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중간 발표였습니다. 아직 뭐 먼 길을 가야 돼요. 그죠? 자,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그리고 제가 일요일날 드라이빙 토크 인천대교 넘으면서 대한항공, 그 다음에 옆에 파라다이스 시티 버스 지나가고 파라다이스 바닥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 대한항공 주가는 지난번 여기 18,000원대부터 해서 제가 장기 투자를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자리 찾아가는 게 3만원 이상대니까 거길 가면 된다라고 그랬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0% 이상 올랐다가 한 11%로 마감이 되었는데, 솔직히 이 가격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주식 사십시오라고 얘기는 안 드릴 것 같아요. 왜? 이 전날까지는 매수 의견을 드렸어요. 그죠? 월요일날. 그죠? 종가 베팅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2만원대 중반에 사는 건 좀 아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보유하신 분들은 가시면 되고. 그러면 미국 주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는 얘기예요. 미국 주식은 여러분들이 하든 안 하든 보시면 됩니다. 흐름을 아셔도 되고요.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경험 뭐 당장 안 하셔더라도 그냥 흐름을 같이 공부하는 것처럼 보시면 됩니다. 오늘 들으시면 되고, 이거의 대안은 이거고, 이거의 바닥은 이거고, 이쪽에선 이거고, 자, 한국과 미국을 좀 오가는 거예요. 믹스를 해서 전략을 짜셔도 돼요. 자, 보시게 되면 보잉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보잉 바닥이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150달러에서 18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닥은 나온 거예요. 언제가 바닥을 탈출하는 시기냐, 이건 거거든요. 백신, 그죠? 치료제 빨리 나오고, 미국이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그죠? 이제 뭐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아마 방역 쪽에 굉장히, 그죠? 정책을 쏟을게 될 것이고, 트럼프와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겠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이 미국의 코로나 절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쪽은 시간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이금 같은 경우에도 이슈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737 맥스 운항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거는 이게 뭐 이제 끝난 건 아니고요. 이 기종은 분명히 다시 운항 재개가 됩니다. 미국, 유럽, 중국에서. 그 시간이 뒤로 갈수록 가까워진다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비행기들이 이쪽은 지금 뭐 항공기도 만들고 군수품도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우주항공 쪽으로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하는 건 항공기입니다. 2021년부터 해서 2030년까지 노후 기종들이 대거 교체가 됩니다. 왜? 항공기 수명은 20에서 30년이거든요. 여객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순차적으로. 그런데 지금 당장에는 야, 코로나 때문에 무슨 항공기를 구매를 하고, 그죠? 교체를 하고 그러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주식은 반년을 앞서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150에서 대략 한 160, 170 뭐 요 정도 구간대, 그죠? 180 아예 뭐 170 전후나 160 이런 구간에서는 장기 투자를 할 만한 거예요. 대한항공이 늦었다. 보잉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아메리칸 에어라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나 델타나 이런 애들, 자, 지금 거의 뭐 바닥입니다. 10달러 수준까지 뭐 진짜 역대급으로 떨어져 갖고 더 이상 뭐 두 가지죠. 이 회사가 망할 것이니, 그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항공사들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 이런 쪽도 지금 구조조정이 한창이고요. 잘 버티고 있습니다. 항공산업 죽이진 뭐 죽일 수는 없어요. 그죠? 다만 이제 시간의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장 여기서 이렇게 급등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앞으로 당분간 대략 한 10달러 초반에서 이렇게 놀게 될 거예요. 발을 담가 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죠?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 다 마찬가지입니다. 델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건 델타 에어라인입니다. 전날에 17%나 올랐습니다. 그죠? 자, 우리 야간 반상회 하면서도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30달러 수준이나 35달러 수준, 30에서 35는 저는 매수해서 기다려볼 만하다. 아니면 발을 좀 낚싯대 정도 던져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대한항공이 늦었다면 일로 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내에서는 진에어 정도 체크해 두시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은행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 KB금융 한번 보시죠. KB금융이 늦었다면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자, 보세요. KB금융은 지난 5월 달에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워렌 버핏이 은행주를 팔았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사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주식을 투자해서 어디까지? 최악이니까 뭐 금리는 더 떨어질 때는 없고, 그죠? 경기는 최악이고 가장 좋을 때까지, 금리가 오를 때까지, 코로나에서 벗어날 때까지, 그때까지 보유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얘기했죠? 이렇게 해서 시간 투자하다 보면 찬바람 불게 되면, 그죠? 배당 매력도 이슈도 생기게 될 것이다. 그때가 여기였고요. 그 이후에 35,000원대도 지금은 이미 4만원 중반대에 왔습니다. 솔직히 4만원 중반대용 KB금융을 매수하십시오라고 어딘가에선 얘기할지 몰라도 저는 버스 지나간 거는 사시라고 안 해요. 그럼 늦은 거 이건 누리실 분들만 누리시면 돼.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제가 신한지주를 얘기 드렸죠. 신한지주 요 네모박스 구간에서 제가 유튜브 영상도 올려드렸습니다. KB금융 늦었다? 그럼 신한지주 하라고. 그게 여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요 가격이었습니다. 여기였습니다. 응? 지금 27,000~28,000원에서, 그죠? 지금 한 33,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탑승 구간은 3만원에서 한 32,000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그냥 올라가게 되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신 분들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 난 그 은행주나 이런 쪽에 투자하고 싶은데 대안은 없는 거야? 대안을 드리죠. 보험주가 있습니다. 삼성화재. 삼성화재도 지금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스물스물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물론 삼성생명 이런 쪽도 좀 있는데 일단 삼성화재를 꼽아두시면 됩니다. 아직 부담 없는 가격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죠? 자, 그러면 미국 쪽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미국 은행주들도 제가 최근에 사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했는데, 미국 은행주들은 두 가지 그룹으로 저는 좀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JP모건이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쪽 하고요. 또 하나는 CT하고 웰스파고 뭐 이런 쪽으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 은행주를 해야 되는 이유를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물론 지난 5월달 여기입니다.
워렌 버핏이 은행주를 팔았다고.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유튜브에 얘기해 드렸습니다. 오히려 주식을 산다라고, 거꾸로 한다라고 얘기해 드렸죠. 그죠? 몇 가지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지극히 저평가되어 있다.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그죠? 뭐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동안에 코로나 국면에서 소위 언택 관련한 종목군들이나 대형 기술주들, 미국에서도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뭐 구글, 알파벳, 뭐 이런 종목군들이 저는 안 한다라고 그랬죠. 난 안 해요. 왜? 더 올라갈진 몰라도 싸지는 않기 때문에 안 한다. 그 종목군들은 반년 전, 6, 7개월 전에 사시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로 눈높이가 낮아지는 거예요. 왜? 대선이 끝났지 않습니까? 물론 끝난 건 아니야. 당선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 아직 남아있어요. 조 바이든은 아마 미국 조 바이든 이후에 변화가 좀 많이 있을 가능성이, 특히 대형 기술주들, 대형 기술 업체들은 아무래도 이런저런, 그죠? 뭐 독과점 규제라든지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더 영향을 받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대규모 부양책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금리도, 물가도, 그죠? 결국에 장기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금리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기존의 대표 기술주 종목군들에 대한 규제가 만들어지고, 그죠? 뭐 법인세 인상이니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지금 뭐 공제받고 세금 혜택 받았던 거 하한선을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한선을 좀 높이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의 반사익은 오히려 저평가되어 종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은행주들이 매력이 있는 거죠. 근데 자 보십시오. 이건 JP모건입니다. 그죠? 지금은 이 $110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지금 14% 전날에 올랐습니다. 물론 뱅크 오브 아메리카 $20 중반에서 주식 사는 거 괜찮은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후발주, 더 많이 떨어지고 더 쇼크 받은 애들 쪽으로 눈이 가요. CT, 이거는 CT입니다. 대략 한 $40 초반에서 한 45, 6달러 수준 정도에서 바닥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당장 폭등하는 건 아니에요. 이 은행주들은 지금 접근해서 내년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가야 되는 거죠. 이 CT고요. 그다음 웰스파고 한번 보시죠. 이번에 웰스파고 3분기 실적도 이건 뭐 엄청나죠. $50 있던 애가 $20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 초반 중반이 저점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도, 그죠? 전년 동기로 따지면 반토막이 넘었어요. 마이너스 50% 이상 났습니다. 하지만 전분기 따져보니까, 그죠? 흑자 전환했다. 그러니까 올해 상저하고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웰스파고. 자, 은행주의 대안으로, 그죠? 미국 주식도 한번 볼 필요 있다 보시고요. 자, 그럼 국내에서 요거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오늘 1탄이니까 제가 화학주 쪽에서 롯데케미칼을 지난 17만원, 18만원 때부터 여기죠? 2014년 말에서 2015년도에 한번 황금 바닥을 잡아드렸고 3년 동안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좋은 찬스가 왔다. 이것이 17만원 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유튜브 영상에 제가 올려드린 거 보면은, 야 8월 달에 사가지고 내년 8월까지 가면 돼. 아 진짜 우리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17만원, 18만원대 시작해서 지금 어디 27만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28만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학주는 롯데케미칼 지금 따라 사도 돼? 늦었어요. 이제 살려는 분들은 늦었어요. 뭐 중간중간에 이제 19만원, 20만원, 21만원, 22만원대도 계속 사시라고 하는데, 지금 와서 28만원, 27만원대 사는 건 좀 늦었어. 우리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한테 물어보면 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화학 쪽에 늦었다. 그러면 대안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안주 첫 번째, 철강 쪽에서는 현대제철. 오늘 1탄이니까요. 1탄 종목들만 설명을 드릴게요. 현대제철 최근 들어서, 자, 이 종목도 10년 만에 변화의 기운이 온 거예요. 철강만 하면 별거 없어요. 하지만 새로운 신사업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어. 수소 관련한 사업, 전기차 배터리 이 케이스라든지, 그다음 수소 관련해서 금속 분리판, 수소를 생산하고 뭐 이런 쪽에 증설도 만들어지고 있고, 이것이 향후에 현대제철의 어떤 신성장 동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한 미래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라는 얘기예요. 어디서부터 했습니까? 26,000원대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죠? 32,000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수급 박스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급 박스 한번 보시죠. 자, 수급 박스 보시게 되면 현대제철 한번 볼까? 현대제철 지금 여기 있죠. 그죠? 자, 요거를 양은 블록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오늘 만점입니다. 그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점이라는 얘기는 오늘 자금 집행이 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밑엔 거래량인데 볼 필요 없고요.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숨고르기 있을 때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고, 오늘도 만점이라는 얘기는 오늘 개인 투자자 물량을 다 뺏어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다 뺏어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현대제철 그동안은 많이 얘기해 드렸으니까 이제 분기점입니다. 직전 고점 돌파를 임박하고 있다. 현대제철. 자, 그러면 또 하나 볼게요. 이제 기계 파트도 한번 보시죠. 기계 파트. 기계 쪽은 왜 봐야 되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국면 이후를 생각을 하게 되면 신흥국들도 그렇고 선진국들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트럼프가 됐으면 대형 건설 사업 위주의 인프라 투자를 했었을 거고,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 친환경 사업 중심으로 하겠지만 결국에는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종목군들이 있지만 현대 건설기계 지금 주가는 여기 있습니다. 10만원대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한 3만원 아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되고 있죠. 요거 그죠?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박스에 갇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 위아도 현대 건설 기계도 한번 보시죠. 오늘 보시게 되면 양은블록 만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물량은 대부분 뺏겼고 메이저 세력들은 전부 다 매수가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들어가서 한번 보시게 되면 블록 차트는 이렇습니다. 엄청나죠? 자금이 계속 들어왔고 중간에 이 파란 블록 4칸은 매도금 물량이 나온 거예요. 일시적인 거죠. 한두 칸은 의미 없고 돈이 계속 들어와요. 근래 들어 다시 들어. 오늘도 만점입니다. 주가는 횡보하고 있고, 그죠? 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바닥을 쳤고요. 인도, 중국이 다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 인도하고 또 중국도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화학주의 롯데케미칼의 대안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기계파트에서 현대건설기계, 철강 쪽에서는 현대제철 이런 쪽 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1탄이니까 그리고 자동차주 한번 보시죠. 현대차 장기 투자 중입니다. 그죠? 장기 투자 중입니다. 가장 밑바닥부터 투자해서 10년 만에 왔다. 기아차, 현대차 없으면 기아차 사면 된다라고 외쳐드렸죠. 물론 최초에 4월달에 사인 드렸고요. 그때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7월달 현대차, 기아차 10년 만에 기회 왔으니까 매수해 두시고 장기 투자하시라고 그랬고요. 그 이후에 한 요쯤인 것 같아요. 현대차 못 사면 어때? 기아차 사면 되죠. 유튜브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그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때가 얼마나 4만원 초반이었고요. 최근 들어서 여기는 뭐냐? 충당금 악재로 해서 떨어졌을 때 역발상으로 싸게 사시라고 그랬습니다. 5만원 넘어가면 더 이상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가지고 있는 분들만 가면 되는 거예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글로비스 어제 야간반상에서 현대글로비스 어제 뭐 종가 매수도 괜찮았는데 실제로 이 종목이 지금 10만원, 11만원, 12만원부터 해서 13만원, 14만원대도 사셨 장기 투자. 현대글로비스는 내용이 굉장히 좋죠. 현대차하고 같이 성장할 텐데 지배구조 관련해서 같이 봐야 된다. 정의선 부회장 지분이 가장 많다. 결국에는 이 회사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 기존 사업 말고 뭔가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수소 운반도 하고, 그죠? 배터리 재활용 사업도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중고차 사업도 진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업 가치를 새로운 사업으로 높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표가는 두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차, 기아차, 글로비스 없으면 뭐 해야 돼? 두 가지가 남아있죠. 하나는 현대모비스하고, 물론 현대모비스는 바닥을 이미 지났어요. 하지만 이격이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 구간 22에서 24는 살 수 있다라고 그랬어. 그러면 현대위아, 이 기업은 뭐 많이 얘기해 드렸으니까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44,000원대 진입하고 이 박스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전에 23만원대에서 4만 중반원대, 4만원 중반대 머물고 있습니다. 현대위아 한번 보시죠. 오늘 현대위아는 역시 만점입니다. 빨간 블록 4칸이란 얘기죠. 그죠? 빨간 블록 4칸이란 얘기는 뭐냐면 오늘 자금 집행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돈이 다시 들어오고 있어. 자, 이 종목이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3거래일째 매도했는데 그동안에 가장 많이 매도를 한 거고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도 그죠? 주식을 사고 있다. 현재 시가총액이 1.2조 정도 됩니다. 1.2조 정도 됩니다. 연간으로 놓고 보면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턴어라운드 한 게 올해 연간 영업이 한 1,000억 정도, 내년에 한 1,800억 정도 전망이 되는데 결국에 현대차의 수소 사업으로도 이제 어떤 발폭을 넓히는, 그렇죠? 영역을 좀 넓히는 흐름. 그리고 이쪽에서도 현대모비스하고 현대위아는 특히 현대차 그룹이 내년도부터는 2021년부터는 수소 부품 내재화를 시작을 한다. 본격적으로 거기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쪽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1탄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1탄으로 2탄도 기대를 해주시고, 네, 2탄도 기대를 해주시고, 오늘은 한 요 정도만 1탄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곧 2탄도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2021년 농사를 같이 져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장에 대한 어떤 목표치를 두지 마시고요. 우리가 황금바닥에 투자한 종목군들도 목표가를 자꾸 두지 마세요. 목표가를 두지 마. 저도 목표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목표 기간은 있어요. 올 3, 4월에 시작했을 때는 그죠? 가을까지. 그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2021년까지. 코로나 세상이 이후 세상을 보면서 가는 거죠. 물론 시장은 미리 반영한다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된다.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